빠방 하이, 드디어 이누야샤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경축 과거 투니버스 3대 천왕으로 많은 초딩들의 심금을 울렸죠. 이누야샤 괜히 명작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세계관과 설정이 탄탄하고 심오한데요. 오늘 그 숨겨진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누야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11월) 연재를 시작. 12년간의 긴 연재를 끝에 56권으로 마무리. 그 사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단행본 판매량은 누계 5천만 부로 소년 썬데이 만화 중 역대 6위. 애니화되면서 더 난리 났습니다. 당시 3대장으로 불리던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인기였는데요. 아시아는 물론 서양권에서도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앞에 애니들과는 사뭇 다른 점, 남성 팬보다 여성 팬이 훨씬 많았다는 것. 한 해마다 수십 수백 단위로 사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집요개들도 우르르 썰려대고 시체강령술에 얀데레, 다크하기 그지없는 세계관. 대체 왜 여자들이 더 열광했던 걸까요? 루미코 여사의 여심적의 필력이 그 비밀입니다. 이누야샤의 작가는 일본 만화계의 거장 타카하시 루미코. 시끌별 녀석들, 매종일각, 람마 2분의 1의 전세계적인 히트로 러브 코미디의 원조이자 여왕으로 불리고 있죠.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 작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츤데레, 이 유형의 캐릭터 역시 작가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편 대박 내기도 힘든 작품을 람마 2분의 1까지 3편 연속 초대박. 다음 연재작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전환점 같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건 파이어 트리퍼라는 단편. 이누야샤의 시초로 불리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세의 고교생 스즈쿠가 어느 날 가스 폭발 사고에 휘말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가 도착한 곳은 전국시대. 두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불에 휩싸이면서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이죠. 기존 작품과는 다른 스타일 그리고 높은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단편임에도 애니화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교복을 입은 여고생, 전란에 날린 전국시대, 시간여행을 하는 컨셉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게 이누야샤인 셈이죠. 여기에 이누야샤는 손오공, 가영이는 삼장법사, 사원의 구슬은 불경, 언령의 염주는 긴고아, 흥행의 필수 공식 허유기 스토리를 접목시킨 겁니다. 여기에 여심을 자극하는 로맨스 요소를 마구 때려 넣었으니 먼저 등장인물들의 비주얼, 주인공부터 악역까지 못생긴 사람이 없죠. 특히 이누야샤는 박력 넘치지만 귀여운 댕댕이, 간요라는 슬픈 서사 한 스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삼각관계까지. 실제로 작업실에는 여자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물론 남자들도 재밌게 봤습니다. Anyway, 이런 인기에 힘입어 극장판, 게임, 각종 굿즈, 최근엔 후속작까지 나왔죠. 그리고 실사화까지 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짜자잔, 이게 이누야샤 실사화 장면. 다행히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고 연극이라고 하네요. 팬심으로 보기엔 은근 괜찮다고. 다 좋으니까 여기서 멈춰. 이런 엄청난 인기의 한 축, 세쇼마루가 담당했죠. 세쇼마루는 세계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루미코 여사도 역대급 미남을 그리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누야샤랑 복장 비교만 해도 얼마나 공들였는지 티가 나죠. 미모도 미모이지만 인기의 이유는 서사 때문. 매사에 침착하고 냉정해 보이는 이 녀석, 알고 보니 쿨데레였죠. 링도 챙기고 이복동생도 챙기는 등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에 덕들은 기절. 세쇼마루의 성장담 역시 주요한 스토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정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 아셨나요? 이게 세쇼마루의 첫 등장 장면. 와,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지금 같은 포스는 없는데요. 이때 캐릭터성은 잘생긴 사이코패스, 즉 나락 같은 순수학 컨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욕의 순수혈통을 이어받아 간요를 깔보는 최강요괴, 넘볼 수 없는 요력의 메인 빌런이었죠. 이누야샤 일행과는 끝까지 대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성격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지금과는 달리 놀라거나 비웃는 모습도 많이 나오죠. 무엇보다 매우 교활했다는 것. 겉대면에서는 요괴 무온나를 이누야샤의 엄마 이자요이로 둔갑시키질 않나 온갖 고인들이 패드립을 시전했죠. 이런데도 팬을 미친듯이 모아가던 세쇼마루. 전개상 앞으로 잔인한 짓을 더 많이 해야 했는데요. 망가뜨리기엔 너무 아까운 미모의 캐릭터. 결국 연재 도중에 현역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악역 포지션은 급조해서 투입한 나락에게 가죠. 얘한테 온갖 교활함, 악함, 찌질함을 몰빵. 반면에 세쇼마루는 이 기세를 몰아서 키도 191cm로 키우고 눈매도 좀 더 날카롭게 만들고 표정 변화는 최대한 줄인 냉미남으로 재탄생합니다. 나락도 겁먹게 할 작중 최강자가 갑자기 선역이 돼서 설정이 많이 꼬이긴 했는데요. 찌질하고 교활한 세쇼마루라 상상할 수 없죠. 바꾼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쟁취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원의 구슬. 이누야샤의 시작과 끝엔 사원의 구슬이 있습니다. 나락은 힘을 얻고 금강을 차지하기 위해, 이누야샤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금강은 이누야샤와 행복해지기 위해 사원의 구슬을 가지고 싶어 했죠. 이런 면에서 반지의 제왕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만악의 근원인 절대적 존재, 그걸 쟁취하기 위한 여러 종족의 싸움. 얻더라도 절대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건 물론이요, 대부분은 큰 불행을 맞이하는 것까지 유사하죠. 가장 유사한 건 주제의식입니다. 절대적 힘에 기대지 않은 주체적인 삶.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구슬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의 구슬의 사는 죽을 사가 아닌 넉사, 즉 4개의 영혼을 지닌 구슬이라는 뜻. 일본 고유 영혼 이론인 일령사운설에서 유래한 아이템이죠. 일령사운설은 이렇습니다. 먼 옛날 위대한 신이 지상에 자신의 영혼을 주었다. 이 호는 총 4개로 용감함, 친근함, 지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원이 합쳐진 게 인간의 마음이다. 사원은 서로 대립하고 융합하면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사원의 구슬은 일종의 신적인 물체, 때로는 선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규정할 수 없는 신의 마음 그 자체인 셈이죠. 실제로 구슬 안에서는 선으로 대표되는 미도리코, 악으로 대표되는 요괴들이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한 상태일 수도 악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 그리고 요괴들은 사적인 욕망으로 구슬을 쟁취하려 하는데요. 사운설에 대비하면 치우친 마음으로는 구슬을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슬의 마음을 조종당하고 원치 않는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굴레를 처음 깨부순 게 가영이. 중립적인 마음을 가진 가영이가 사원의 구슬을 없애달라고 소원을 빈 그 장면. 강력한 힘, 즉 타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의지로 살아가자는 주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시리즈의 모든 불행은 사원의 구슬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렇게 해석해보니 참 심오하네요. 이누야샤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과거엔 요괴가 이렇게 많은데 왜 현대엔 요괴가 없는 거지? 그것도 수백 살은 거뜬히 사는 요괴가 말이죠. 가영이가 사는 시대만 봐도 일이 평온할 수가 없죠. 그 많던 요괴는 어디 간 걸까요? 이 해답은 일본의 민속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상 과거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진, 해일 한 번이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건가? 물론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요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역병에 걸린다? 이걸 모두 요괴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요괴를 만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자신이 당한 안 좋은 일들을 모두 요괴와 연결시켜서 그런지 머리카락 요괴부터 시작해서 거미 요괴까지 종류가 많기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요괴가 가장 많은 시대는 전국시대, 이누야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인데요. 천황의 권위는 땅끝으로 떨어지고 각 지방의 영주들끼리 시도 때도 없이 싸우며 분열되고 역병으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각종 요괴가 창궐하기 최적의 시대였던 거죠. 요괴의 입장에서도 날뛰기 좋은 게 머리수가 많아 위협적이었던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역병으로 분열되면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요괴가 줄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역병에 대한 피해도 줄어들고 인간의 머리수도 많아졌기 때문. 물론 요괴의 습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나락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요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분신들도 배신을 일삼고 서로 해치기 일쑤이죠. 안 그래도 수도 적어져서 열세이지, 동족끼리도 싸우지, 자연스럽게 도태된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누야샤 세계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이유로 요괴가 없어졌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오, 너무 심오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팬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이누야샤가요. 짜자잔. 응? 코난이 여기에 왜 나와? 공식 맞냐고요? 맞습니다. 이건 반요야사임의 방영기념 콜라보 일러스트인데요. 코난과 이누야샤 사실 깊은 친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작품은 소년 썬데이에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1994년, 이누야샤는 1996년에 연재를 하면서 잡지를 먹여 살렸죠. 예나 지금이나 코난의 고쇼 작가, 이누야샤의 루미코 작가 없으면 소년 썬데이는 폐간해야 할 위기입니다. 작가끼리 사이도 좋은 편인데요. 고쇼 작가는 루미코 작가를 러브 코미디의 여왕이라고 리스펙했고요. 서로 종종 대화를 나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거기에 애니메이션 방송국도 동일, 남도일, 이누야샤 성우도 야마구치 카페이로 동일합니다. 특히 작가들이 이 성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성우가 람마 2분의 1의 람마 역으로 데뷔한 것을 인연으로 이누야샤도 무조건 맡아야 한다 해서 이누야샤 성우로 했죠. 남도일 역 역시 고쇼 작가의 러브콜로 이뤄졌습니다. 연결점이 많은 코난과 이누야샤. 그래서 그런지 서로의 작품에 깨알 출연을 많이 했다는 것. 이렇게 공식 일러스트를 낸 적도 많고요. 코난이 보는 만화책에 이누야샤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누야샤에서는 태영이가 코난 옷을 입은 적도 있고요. 남도일과 가영이가 등장한 적도 있죠. 최근 반요야샤임에서는 모로아가 행글라이더를 만들면서 궤도키드를 봤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참 깨알같이 많이 나왔네요.
알면 알수록 심오한 세계관의 이누야샤, 반요야사임에도 나왔겠다. 조회수 잘 나오면 2탄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일상 애니에 꼭 나오는 장면 모음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